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원래 아까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쓸데없는 허영심은 비수가 되어 온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젊은 사람들 보면, 좀, 소위 말하는 뽕이 들어간 사람들이 보입니다. 뽕. 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중에, 이 뽕에 취한 사람들이 여러 보입니다. 오프라인으로도 보이고 온라인으로는 너무 많이 보여요. 뭐 어떤 뽕이 있냐? 뭐 대표적으로 뽕. 예, 뽕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서울뽕. 이 두 가지 뽕. 뭐 다른 뽕도 이렇게 찾아보면 그리고 주식뽕. 이 3뽕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뽕 3개가 같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국뽕, 서울뽕, 주식뽕. 예. 뭐 주식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국뽕과 서울뽕은 좀 문제 있어 보입니다. 뭐 국뽕 뭔지 아시죠? 나라 차량하는 영상.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서울뽕은 뭐냐 하면 자기가 좀 서울에 살고 있다고, 아니면 자기가 지방 살다 서울 갔다고 막 그 왜 약간 지방에 사는 사람 보고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서울의 인프라에 뭐 만족한다더니 막 이렇게 있는 사람들. 하나 더 있네요. 공무원뽕. 그리고 자기가 공무원 좀 됐다고 우쭐대는 사람들. 저는 있잖아요. 일단 뽕이 가지면 안 돼. 뽕은 100회 무익합니다. 네. 100회 무익. 왜냐하면 이런 뽕이 뭐예요? 마약입니다. 마약. 네, 마약이에요. 국뽕할 때 뽕이 마약입니다. 마약에 취했다는 거예요. 그냥 마약이 아니라 마약 중에서 가장 독한 히로뽕입니다. 히로뽕이 마약류 중에서 가장 재질이 나쁜 거예요. 가장 범죄 위험성이 높은 겁니다. 네. 후입했을 때 가장 사람이 해롱해롱거리고 이걸로 그러니까 대형 범죄까지 터지는 게 바로 뽕입니다. 뽕. 네. 그래서 뽕은 아무리 해도 어떻습니까? 백해무익합니다. 몸만 상하고 정신 오락가락하고. 어? 나는 뽕 맞아서 건강하다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 뽕이 붙었을 때 저게 마약이 아니라는, 저게 마약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마약입니다. 마약 중에서도 굉장히 나쁜 마약이에요. 굉장히 나쁜 마약. 마약류 중에서도 가장 나쁘게 생각하는 마약이 뽕이다, 뽕. 마약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경찰 하시는 분도 있으면 물어보세요. 뽕이 어떤 건지. 근데 사람들이 그 뽕이란 말을 쉽게 쓰더라고요. 예. 뽕은 아무리 포장을 하더라도 100회 무익합니다. 100회 무익.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뽕에 취한 사람들 중에 정상인을 못 봤습니다. 정상인을 못 봤어요. 지금 나라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라가 지금 여러분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제대로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잖아. 안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뭐 잘하고 있고 뭐 앞지르고 있고 백날 봐서 뭐해? 거기 취한 사람 거기에 빠져 있으면 내가 정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통찰력을 가지고 살 수 있겠냐고. 통찰력 단 1도 없죠. 통찰력이 없으니까 거기 묶여 있는 거죠. 세어라 내어라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여러분 서울이란 도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서울이 얼마나 빡빡한 도시인지. 실제로 살면 얼마나 숨 막히는지. 당장 내일 월요일날
그 지옥철 타려고 하면 얼마나 고역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당장 내일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곧 있으면 월요일이네. 내일 지옥철 타야 되고, 그 좁아 터진 데서 막 아득바득 그 좁아 터진 데서 원룸에서 타가지고 가가지고 또 일하고 맞죠? 사람들하고 아등바등 그 중간에 또라이들 섞여가지고 막 옥신각신하면서 시끄럽고 어딜 가도 바글바글. 어? 돈은 그렇게 많이 못 버는데 나간 돈은 많아. 정상적인 서울 살면 사는 사람들은 뽕이 없어야죠. 없어야 되는데 뽕이 들어간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뽕이 대체로 없어요. 근데 그럼 어떤 사람이 뽕이 있냐면 왜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한 사람들.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한 사람들. 특히 지방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카포님은 공부할지 모르겠지만 카포님 공부할 거야. 약간 지방에서 서울로 갔다 하면 내가 잘 됐으니까 갔다는 그 근본도 없는 약간 그 근자감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서울로 갔다는 것만 내가 대단해 보이는 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고시원에 살고 내가 한 4평짜리 원룸에 살아도 내가 뭔가 된 것 마냥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 좀 많아. 많다니까요. 막상 서울에 나고 자란 사람들은 서울의 환경을 워낙에 익히 알고 있다 보니까 이게 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지방 사람들은 뭔가 지방이 답답하면 이제 서울에 대한 동경을 항상 꿈꾼단 말이야. TV를 보면서. TV나 대중매체를 보면서 아 나도 저런 데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도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나도 저기 한번 가가지고 서울의 정신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 나도 서울 사람처럼 그 서울 말쓰면서 나도 깍쟁이 생활 해보고 싶다. 그게 있거든요, 여러분. 특히 여자들이 많아. 특히 여자들이 많아. 남자들도 많지만 여자들도 많아요. 예. 네. 막상 서울 나신 분들은 뭐라 얘기하냐면 아니 서울 별거 없는데 사람만 바글바글거리고 돈 없는 사람 너무 많은데 TV에 나온 사람들 몇 안 돼. 다들 별 볼 일 없어. 어? 집 비싸면 뭐 하냐고. 우리 집보다 더 많이 오는 데가 천지 빛깔인데. 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막상 지방에서 살다가 특히 지방 뭐 구석에 살다가 서울로 딱 간 사람들은 아 이게 서울이지 이게 서울 라이프지 하면서 막 굉장히 뽕이 들어가서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걸 과연 서울에서 이제 나고 자란 사람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저거 돌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가 유튜브에 보면 계속 주식하라고 부추기는 사람도 있어. 내가 그 사람도 차단했는데 뭐만한 주식 얘기 꺼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승전 주식. 그런 사람들 중에 대화가 통한다거나 뭔가 보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거나 이해가 가능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예.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뽕이 취하고 있는 거겠죠. 아직도 자기는 뽕이 취했는지도 판단이 안 될 겁니다. 예.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이거죠. 자, 약발이 빠지는 순간, 이 뽕에 대한 약발이 빠지는 순간, 없어지는 순간, 내 몸에서 완전히 제어가 되는 순간, 그러면 다시 내 원래 제자리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엄청난 부작용. 이 부작용이라고 얘기했지만 확실하게 얘기하자면 현실, 네, 현실을 마주했을 때 국뽕이란 그런 거예요. 막 우리나라가 좋다, 우리나라가 만족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막상 내가 현실로 취업을 했을 때, 막상 내가 먹고 살고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그 입장이 되었을 때 약발이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더 이상 별 볼 일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서울뽕에 취한 사람들. 어느 정도 서울에 살고 서울에서 좀 안 좋은 일도 겪고 서울에서 아동바로 그래도 돈 안 모이고 돈 안 모이고 서울 집값 알고 이 현실적인 부분을 딱 아는 순간 부작용 영험하겠지. 처음부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현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알고 접근한 사람하고 처음에 전혀 모르다가 이상한 데 빠져있다가 제대로 현실을 파악하는 걸 알고 데미지가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까? 클 것 같습니까?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크죠. 어마무시하게. 어마무시하게. 오히려 지방보다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더 많죠. 훨씬 더. 안고 살아야 되는 것들이 많죠. 좋은 것도 있지만 단점도 많죠. 단점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장점도 있겠지. 근데 사람들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장점만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 지금 많은 청년들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거는 뭐 서울권, 국뽕, 주식권, 공무원권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된 것만 생각한다. 잘된 것만. 우리나라의 공통적인 단점이 이거예요. 성공한 사람만 성공한 사람들 얘기만 듣고 학교 간 사람 얘기만 듣고 잘된 사람 얘기만 듣고 뭔가 된 사람 얘기만 듣는단 말이에요. 그것만 찾으려고 그래. 안 좋은 거는 아예 한마디도 안 들려고 그래요. 너 공무원 왜 하냐? 한 공무원 수험생 5명 붙잡고 물어보세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진짜 어디서 교육을 들은 거 마냥.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안 잘리잖아. 철밥통이잖아. 연금 나오잖아. 요즘 시대에 이만한 직업 없다. 딱 이 얘기밖에 안 해. 거의 무슨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 마냥. 내가 예전에 경찰 시험 준비할 때 물어봤어요. 회사는. 경찰 왜 준비해야 하니까 경찰이 제일 만만하잖아. 사람 많이 뽑고.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경찰도 공무원이잖아. 경찰도 철밥통이잖아. 경찰이 많이 뽑으니까 상대적으로 취직 잠식이 낮잖아.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져. 아니 세상에 장점만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장점만 있는 게. 장점만 있는 게 어딨냐고. 단점도 있죠. 자, 국뽕 장점이 많겠으니까 단점이 많을 거야. 단점이 오히려 더 많아. 난 세상 이렇게 생각해.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아요. 뭐든. 그래서 단점을 먼저 파악해서 내가 충분히 그 단점을 내가 생각해 봤을 때 힘들더라도 내가 충분히 안고 할 수 있다. 감내할 수 있다. 나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면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박수 쳐줘야 돼요. 근데 막상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단점을 아예 단 1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단 1도 생각을 안 해. 서울도 단점에 대해서 단 1도 생각을 안 해. 특히 젊은 친구들 생각을 안 해요. 지방향인 사람들. 왜냐하면 방송이건 대중매체건 간에 단점에 대해서 그 누구도 얘기해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TV에서 서울의 단점, 서울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뭐 방송인이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죠. 오히려 뽕을 이빨을 쳐주지. 나 혼자 산다 같은 그런 예. 현실에 부합하지도 않는 연예인들 그들만의 삶을 보여주는 너무 쉽게 보여주다 보니까 왠지 일반 사람도 서울 입성하면 그렇게 쉽게 살 수 있을 까 생각하지만 막상 가보면 절대 쉽지가 않죠. 아예 범접할 수 없죠. 특히 이 나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이 또 나 혼자 산다 까야겠지만 몇 번을 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허영심을 많이 키웁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서울이 뭔가 만만한 것 마냥 충분히 도전 가치 있고 좋은 도시인 것 마냥 포장을 많이 시켜. 그건 연예니까 가능한 거지. 일반 직장인은 우리가 도저히 돈을 많이 벌어 그렇게 못 살아요. 못 산다니까요. 그 서울에 방 3칸 딸린 화장실 2개 있는 40평짜리 아파트? 그 연예인들 사는 데가 그냥 일반 동네가 아니에요. 비싼 동네예요. 어? 나 혼자 사는 데 나온 도시 배경이 어딨냐면 저 성동구예요. 성동구. 마영성. 마영성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마영성 20억부터 시작을 해. 20억부터. 전세가 막 15억, 16억씩 합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 일반 사람이 가능해요? 그것도 입상하자마자? 택도 없지, 여러분. 아니,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도 그림이 떡인데,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도 그림이 떡인데, 지방에서 돈 없이 온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서울 사람들도 그냥 먼 산만 바라보잖아. 버스 타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저 보면 뭐하냐? 내 집도 아닌데. 그냥 보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잖아, 사실. 아니, 거기 살고 있는 사람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거, 노력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곳인데, 지방 사람은 더 못 들어오겠죠. 왜냐? 지방 사람이 왜 서울에 왔겠어요? 지방에서 직장을 구했는데 안 됐으니까 서울로 온 거잖아. 잘 돼서 온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방에서 정착을 못했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그 현지에 서울에 사는 사람보다 더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훨씬 더 불리하죠. 불리하지. 아니, 서울 사람들 여기가 홈그라운드고 우리는 어웨이잖아요. 여러분, 구기 종목도 홈그라운드에서 하는 거하고 원정에서 하는 거하고 성적이 다르잖아. 그게 스포츠에만 종목이 됩니까? 아니죠. 일반인 삶에서는 더 심하게 종목이 되죠. 그래도 현지에 사는 사람 나은 게 그래도 여기에 지리를 알고 있고 문화를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서울뽕이 없잖아요. 왜냐? 내가 항상 보고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보고 나면서 자란 게 한강이잖아. 예? 눈에 질릴 정도잖아요. 우리 서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냄새나는 꾸정물 나는 물을 무슨 뭐 보고 싶다고 막 그렇게 사람들 막 뽕이 쳐 있을까 막. 수질도 별로 안 좋은데. 근데 지방 사람들은 그런 거 보지 못하잖아. 왜냐? 장점을 얘기해준 사람이 없고 장점을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단점을 얘기해준 사람이 없고 단점을 안 들으려고 하니까. 자, 혹시나 지방 가는 사람들, 서울 가는 사람들 얘기하면 서울 왜 가냐? 서울에 직장 많잖아. 서울에 인프라 많잖아. 서울에 여자 많잖아. 서울에 서울 남자 있잖아. 대부분 이런 얘기합니다. 그 단점 뭔데? 얘기하라 하면 막상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한다니까. 몰라요. 가고 나서 느끼는 거야. 가고 나서 겪어보면 느끼는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방송 프로그램도 문제고 뉴스도 문제가 뭐냐면 자꾸 포장을 해. 있는 그대로 보여줄 생각을 안 하고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포장물들에 젊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노출이 돼 있어요. 아니 포장 잘 돼 있어도 안에 뜯어보면 별거 없는 거 많잖아 여러분. 선물 포장 잘 돼 있다고 그 선물이 다 좋은 게 아니잖아. 사이카 경찰 단점에 대한 질문갑니다. 팩트 폭력으로 가주세요. 사이카 뽕에 취한 친구가 있어서 도래함. 왜냐하면 지방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가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요. 지바준이 TV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그밖에 안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TV 방송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그런 모습밖에 안 보여줘. 내가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주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서민의 집이라 보여주는 거 보면 마당, 대골 같은 마당이 있고 방이 6칸짜리 집이에요. 한옥집 같은 거 대표적으로. 근데 서울에 그 집 살려면 그거 아파트가 넘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그런 집 종로에 가면 많이 있죠.
일부러 그런 집을 안 부숩니다. 왜냐하면 그런 집이 더 비싸거든요. 서울 사시는 분도 알고 그게 아파트가 더 비싸다는 거 알 거예요. 그리고 서민 집이라 하면서 복층주택이야. 네. 1층, 2층 나눠져 있어요. 복층주택. 마당 대지까지 합치면 1, 2층에도 마당 대지까지 합치면 한 80평은 족축 나올 것 같은데 그걸 굉장히 가난한 서민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봤던 드라마는 다 그래. 근데 막상 서울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런 집 엄청 비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보다 더 비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바뀐다는 거지? 뭐가 바뀌냐? TV가 틀린 거죠. 틀렸는데 자기네 틀렸다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이 서울의 삶을 볼 수 있는 거는 TV나 아직까지 방송 매체밖에 없어요. 근데 거의 거짓말 엄청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거짓말하고 꾸럭도 많이 나잖아요, 요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TV를 통해서 아, 서울은 저렇구나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서울은 좋은 것만 있구나. 지방에는 나쁜 것만 있고. 우리 서울에 나쁜 게 더 많은데 그런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기는 거야. 서울의 장점만을 보고. 서울은 좋은 도시.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 휴식하면 돈 번다. 이것만 생각하고 들어왔다가 정신 못 차리고 서울 와가지고 허덕이고 내 집 마련 못하고 주식에 돈 다 거덜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뭐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죠. 다섯 번째 그런 거예요. 허영심을 채우려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말미에 비참해집니다. 푸어 시리즈. 푸어 시리즈. 서울의 푸어들의 총집판치 아닙니까? 카포인도 카포 하면서도 왜 이게 나쁘다 못 느끼냐면 주변에 카포가 널려 있으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지방에도 카포가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적어요. 적어서 카포지트는 그냥 등신을 봅니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카포지트도 그렇게 나쁘게 안 보는 게 널려 있거든, 여기저기. 여기를 봐도 카포, 저기를 봐도 카포. 저 원룸에도 카포, 저기도 카포. 원룸 하나에만 해도 하더라도 카포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내놨을 때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동지감을 느껴요. 나만 푸어짓을 하는 게 아니구나. 스타벅스 가더라도 저길 가도 몇%, 여길 봐도 몇 %. 나만 돈 없는데 맥북 쓰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위안을 느껴요. 근데 그거 알아야 돼. 그게 언제까지 갈까? 그게 언제까지 밥 먹여줄까요? 이게 언제까지 갈 것 같아? 이 생활이 영원히 갈 것 같습니까? 영원히 못 갑니다. 왜 못 가는지 아세요? 왜 못 가냐 하면 우리가 평생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못하잖아. 노동 가능한 나이가 정해져 있고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 내가 그동안 모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카푸어지타 모은 돈이 없잖아요. 모아놓은 돈이 없잖아요. 시드머니가 없는데 어떻게 뭐 유지가 가능합니까? 차는 안 오르나요? 물가는 안 올라?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올라가잖아. 근데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집값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서울 가가지고 뭐 비싼 원룸 살아도 뭐 인프라 많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헬스장 이용하고 스타벅스 매일 마시고 배달 음식 매일 먹고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절대 모을 수가 없지. 모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서울에 마이너스 사는 사람이 인생이 많다고 카포님이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카포님도 그 경험자 중에 하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마이너스가 됐으면 빨리 정신을 차려가.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나이 먹어서 어떡하려고 그래.
빨리 어떻게든 원상복구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없다는,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에이 인생 어차피 한번 사는 건데 대대로 되라, 갈 때까지 가자, 이렇게 외치는 사람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푸 하더라도 도저히 대출이 안 되는 데 있잖아요. 막장까지 간 카푸어도 있다, 서울에 보면. 막장 카푸어. 그러니까 이게 여자분도 허영심이 큰 거예요. 막상 카푸어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 여자분들 카푸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 남자들은 카푸어, 그러니까 카푸어 영상은 여자들이 더 많이 봐야 돼, 남자들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카푸어 여자, 그 카푸어 타는 남자 차 좋다고 따라다니는 그 여자도 바보라고. 둘 다 바보라고. 유상종이라고. 그 남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자도 문제라니까. 그럴 만한 그런 카푸어가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하지 못할, 통찰도 못 가진 사람들,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 먹힌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서로 끼리끼리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언제까지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아?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살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50 넘어서까지? 난 40도 넘기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40도.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여. 뭐냐 하면 뭔가 내가 돈을 모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돈이 모으지 못한다기보다는 모아봤자 서울의 어떤 집값이나 어떤 그런 돈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문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에라이 이번 생에 큰일 났다, 그냥 쓰고 싶은 거 살고 하고 싶은 거 살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경제가 어려워져서 뭐 지금처럼 뭐 다니는 직장 못 다니게 되고 나간 돈 많이 생기고, 그리고 벌어놨던 돈 있었는데 벌어놨던 돈 없어요. 그러면 진짜 골로 가는 겁니다. 10년이 지나도 월세 계속 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서울 와가지고 맨 처음에 한 4평 난집한, 그냥 다리 뻗으면 닿을 만한 그런 거에 살았어요. 10년이 지나면 내가 뭔가 나아져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쓸 거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다 보니까 10년 뒤에도 그 똑같은 원룸을 더 비싼 가격에 주고 살고 있는 거야. 그 자신을 발견했을 때 어떨까요? 난 그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 지금 내가 뭐 조금 더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데 내가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면서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부자는 되지 못할지언정. 근데 성장이 안 돼요. 성장이 멈춰버려요. 그리고 이게 언제부턴가 이제 위기상이 발생하죠. 나이가 드니까 직장 재취업하기가 힘들어지고, 일하면서 버텨왔는데 일이 안 보여지니까 마이너스 인생이 되고, 대출받게 되고, 그러면서 월세 못 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게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월세 못 내가지고 야반도주하는 사람도 있잖아. 이미 어느 정도 이게 기정사실화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밤에 도망가는 사람들, 몸만 도망가는 사람들, 감당이 안 되니까, 월세 낼 돈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여러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인이 되면 내 현실을 인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내 벌이와 내 씀씀이야 앞으로의 내 미래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영심은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서 비수가 되어 나한테 꽂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허영심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한 번은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빠졌다 하더라도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네,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현실에 살면서 각자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가지고 살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쪽박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윗지방에 많습니다. 이게 나중에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뽕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고 현실 자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